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월 26일 월요일 기준 폭락장이 연출됐습니다. 정말 누구도 쉽게 장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모든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저가 매수 기회였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끝날수록 실적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항상 강조했던 HMM도 그런 주식 중 하나죠.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현대차 그룹 가운데 철도 방산으로 유명한 현대로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6일 현대로템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3분기 회사는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물론 지난 1, 2분기 모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말한 흑자 전환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철도, 방산, 플랜트 모두 흑자 전환에 매우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회사의 실적을 외부 요인보단 올해 2월부터 대표이사 겸 사장을 맡고 있는 이용배 대표에게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용배 사장이 올해 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회사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사장은 기존의 현대차그룹 재무담당자로 활약해왔습니다. 현대로템에서 대표직을 맡기 전까지는 현대차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증권사 대표를 역임했으니까 얼마나 재무구조에 빠삭하겠습니까? 이용배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조직 구성원을 기존 38개에서 28개로 축소하고 임원수를 20% 줄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용배 사장은 현대차증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회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부채 비율은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물론 3년 동안의 주가는 답보 상태긴 합니다. 다만 증권사는 전통적인 가치주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을 보기가 오히려 힘든 종목입니다. 대다수의 증권주들이 하락한 반면 현대차증권은 최근 3년 동안 유지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지만 물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의 수주잔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주잔고를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2020년 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난해보다 수주잔고가 상승했네요. 어찌 보면 되게 미미한 잔고 증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수주잔고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계열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실적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의 수주잔고를 보면 핵심 사업인 철도 사업은 수주잔고를 유지 중이고 방산 부분에서는 수주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비주력 사업인 플랜트 사업은 수주잔고가 감소했네요. 방산 부문도 K2 흑표전차 3차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크게 수주잔고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양산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현대로템이 아닌 부품사들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조속히 현대로템은 K2 전차 3차 양산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 사업은 워낙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10월 26일 현대로템은 대만에 전동차를 납품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습니다. 납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주 잔고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까지 총 520량의 전동차 납품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회사의 매출은 크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눈에 띌 정도로 차입금 감소와 매입 채무 감소, 그리고 자본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용배 사장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올라서면서 그룹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또 10월 12일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물류 본격화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10월 10일 15만원에서 10월 21일 20만 500원까지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정확한 사업계획과 수소 물류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한 비전은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까지 오른 주식은 허수 주가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비해 현대로템은 이미 현대차그룹의 수소 관련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틀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지난 6월 표출된 현대로템의 기사를 보면 회사는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에 진출해 2022년까지 매출 1,1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00억 원의 매출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1년 매출은 약 2조 4천억 원 정도인데 1,100억 원이라고 하면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새로운 신사업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쪼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아래 새로운 수소 신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2019년 1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과 더불어 수소충전소를 오는 2022년까지 310개 세우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수소택시 8만 대, 수소버스 4만 대, 수소트럭 3만 대가 가동되기 위해선 310개의 충전소 건립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한국의 수소충전소 수는 29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기준으로 총 47개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수소충전소가 더 건립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를 계속 강조하고 싶다면 현대로템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수소차는 많은데 수소충전소는 적다는 것은 정말 웃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수소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진다면 정부는 좀 더 서둘러서 현대차그룹에 도움을 요청해 수소충전소를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수소트램 공개도 회사로선 기대해 볼 만한 호재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외에 유일한 친환경 이동수단은 바로 현대로템의 수소트램입니다. 수소트램은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청정 공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기도 딱 좋은 수단입니다. 저는 이런 산업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관련 행사를 방문하면 그 업체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좀 슬프기는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HMM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성장하고 있고 현대로템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 이용배 사장의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의뢰 회사의 경영 방침이 바뀌면 휘청거리곤 하는데 이용배 사장이 내년에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주주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소 트램과 더불어 본격적인 대규모 수소 충전소 설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까지 총 310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1년이 경과됐음에도 310개의 30%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눈뜨고 욕먹고 싶지 않다면 분명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현재 수소충전소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해도 분산 투자 잊지 마시고 비중 조절 잘해서 건전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